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6번째 강의인데요.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손실 감수죠. 손절매죠. 트레이더가 개발하고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손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은 일종의 사업 비용이며 트레이딩을 하는데 피할 수 없는 불가결한 요인이기도 한다. 인간의 실수나 판단의 착오는 인간의 실수, 판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프로 트레이더라 하더라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손실 발생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의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이제 초보자들은 머리가 하얘지죠, 아주. 그냥 대책을 강구를 못 하는 거야.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것은 초보 때 그러지만 이제 한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손실이 중요한 점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불타기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약수익으로 하냐. 만약에 불타기를 했을 때 잘못해서 밀리면은 큰 손실이 이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판단력. 이게 이제 여러분이 차트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대응 능력이죠. 위기 관리 능력이야, 이게. 그런 것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아마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잘못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데 있다. 종종 손실의 경험은 점점 더 나쁜 습관을 갖게 하고 추악한 모습의 결과를 낳는다. 이 손실의 경험이 너무 자주 있다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정작 기회가 왔더라도 진입을 못해. 그리고 뒤늦게 또 추가로 가. 또 성급함이 있어 또. 이러니 심리적으로 혼란 상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손실의 발생은 자신의 추세 판단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정확한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공부해라. 지지저항의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정확한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죠. 시장 진입 후에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거래이기가 쉽고 손실은 이미 발생된 상태가 된다. 이때 추세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손실 증가는 계속되게 된다. 여기서 프로 트레이더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을 하고 추가 손실을 잘라버리며 아마 트레이더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반전하려는 기대를 갖는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게다가 물타기까지 감행하여 반전 없이 원래의 추세를 지속한다면 손실은 더욱 가중된다. 트레이더는 이와 같은 손실을 반드시 잘라야 전체적인 자금 손실을 줄이고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 일을 하지 못하면 트레이더가 될 수가 없고 시장에서 즉각 퇴출될 것은 장행한 일이다. 트레이더의 시작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즉각 자르는 능력이나 기술에서부터 출발한다. 자, 두 번째는 오버나잇 하는 거 있죠. 오버 트레이딩이 극복 능력. 거래 횟수의 조절이라는 건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트레이더는 트레이딩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트레이딩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적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올라갈 겁니다. 어떤 트레이더들은 거래의 기회가 곧 수익의 기회로 간주하여 계속 단타치고 막 거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거래의 수익의 유혹이 매우 강력하여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는 시장 움직임이 자신의 수익이라고 생각되어 차트를 보고 키보드만 누르면 수익이 창출되라는 충동적 마력에 이끌릴 수가 있으며 무리한 거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거래는 수익보다는 분명 손실 증가로 나타난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 안 들어갈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폭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약세죠. 이런 데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런 데는 계속 지켜보다 보면 약세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거래하다 보면요, 정작 우리가 진폭이 강세 시장에 왔을 때 이미 기력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버 트레이딩은 또한 복수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자, 손실이 좀 크게 났어. 그러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막 끝까지 매매를 하는 거야. 단타도 치고 막 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손실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트레이더는 한 시장에서 손실이 나면 그 시장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지속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서두르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실이 좀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관망해요. 관망하면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다시 충전됐을 때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계약 승부를 본다든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오늘 내가 손실 났다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니면 2, 3일 손실 비중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쉬는 것도 휴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감정의 틀에 묶여 있는 것조차 모른다. 이제 손실을 보고 나면요, 거기에가 이제 몰입이 돼요. 만회 심리. 이걸 만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데 몰입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차가운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의 틀에 묶이게 돼, 자신이. 자, 많은 거래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손실이나 거래 비용만 증가한다. 수수료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요, 기력이 쇠퇴해. 왜냐하면 우리 트레이딩은요, 뇌를 쓰는 직업이에요. 뇌를. 정신 게임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에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야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도 맑은 정신에서 할 때와 또 약간의 흐린 정신에서 할 때 피로도가 가중될 때 선택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 선택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 아니 100번의 선택에서 실수할 확률과 5번의 선택은 어떤 것이 더 선택의 확률이 높습니까? 5번이죠. 자, 좋은 거래 기회는 자신의 시장을 선택하여 압축하고 전문화하고 이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훌륭한 거래를 하여 수익 창출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 선택, 압축, 전문화하고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훌륭한 거래를 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버 트레이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찰하고 거래해야 할 시장의 수를 줄여야 돼.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보통 8개, 보통 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관리하기가 힘들죠. 우리 해선 시장은 저는 이제 주로 오전에는 항상, 그 다음에 오후에 나스닥, 그 위에는 별로 안 하죠. 그 다음에 오일이나 골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카파, 구리 같은 거. 이런 것은요, 되도록 이제 고점에서 안 들어가고 저점에서 계약을 치죠.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 매매로 때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이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짧게 끊어쳐서 하루에 끝내버리는 거죠. 자신의 거래 원칙이나 방식에 충실하며 무엇보다도 감정적, 충동적 거래를 삼가며 자제력을 가지고 자제력, 인내심, 자제력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거래 횟수보다는 수익 극대화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거래 많이 한다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쭉 봤다가 다계약 자리가 딱 나오잖아요. 확실해. 거기서는 다계약 들어갑니다. 거기서 승부를 봐버려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또 그 남은 시간에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시간 상하이 차트와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은요, 실시간 움직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 훈련 이런 게 많이 되거든요. 훈련만이 살 길이라 이거예요. 제가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은 트레이닝, 즉 말하면 훈련은 트레이딩이다.
거래다. 그게 정영환 선생님 책의 그 책 제목이죠. 자, 그 다음에 전문화. 전문화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선택과 집중이죠. 자, 전문화가 이제 시장의 선택과 집중이라면 트레이딩은 면밀한 주의와 집중이 요구되며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부지런하고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 트레이더가 게으르면요 이미 그것은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갭기법, 갭이라는 게 있죠. 이 항생은 매일 갭이 일어나죠. 를 지휘한 대부분의 거래 기법은 이와 같이 주의와 집중을 갖고 시장을 관찰하고 주문 시행을 해야 한다. 아마 트레이더는 동시에 많은 시장에 관여하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시장에 진입하기가 곤란하다. 아마 트레이더는요 자신의 거래 시장을 한두 개 한정하여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아주 초보자는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거래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한두 개 정도의 시장이면 될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돈 좀 있다고 이것저것 벌려놓으면요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러죠. 물론 해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찰 시장의 수와 실제 거래 시장은 다를 수 있으니 분명한 것은 많은 시장의 거래는 종목 거래, 많은 종목이 거래는 주의와 집중을 분산시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야. 자, 거래 대상 시장은 최근의 활동성이 보여주는 변동성과 유동성, 이게 이제 거래량이죠.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폭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변동성과 유동성이 있겠죠. 이 진폭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높낮이가 커지는 거죠. 예? 자, 또한 시장을 주제별로 분리하고 움직임을 살펴보고 거래 대상이 상승 탄력이 있는지, 상승 탄력 매수라면이,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여지는 있는지, 수익 목표는 우리가 진폭을 계산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의 강도가 있잖아요. 추세 강도가 어떤지 등을 연구해야 된다. 이건 이제 차트를 보면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차트 공부를 여러분들이 올바른 차트 가지고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강세와 약세의 구별이에요. 자신의 관찰 대상이 수개이든 수십 개이든 우선적으로 실제 거래 대상을 찾고 수익을 올리는 데는 강세 시장의 선택이 첫째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강세 시장의 구별과 그의 선택은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 거래의 높은 성공 확률은 결국 수익 증대로 나타난다. 이 강세 시장은요,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각도가 매수일 경우에 세워져 있죠. 우리가 이 이평선을 보면 강세 시장인지 약세 시장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평선의 기울기로. 일반적으로 강세 시장의 선택은 수익의 폭을 증대시키고 손실의 폭을 감소시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제 그래서 이 강세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차트스트로서 차트 전문가로서 제가 추세 연결점의 이해란 점을 내가 말씀드렸죠. 이 변동장, 상승 변동장 뒤에는 상승 추세자, 소추세라도 추장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건 뭐 가설이 아니고요. 법칙입니다. 이 점은 트레이딩의 근본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대로 약세 시장의 선택은 수익을 감소시키고 손실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이평선의 각도가 아주 약해. 그러면서 뭐 약간 변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차트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트레이더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게 이제 추세로 연결은 되겠죠. 근데 뭐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요, 우리가 딴 종목을 찾아서 그 다음에 강세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강세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승 강도가 크다. 이평선의 기울기가 크다 그 말이에요. 또한 거래량이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활발히 거래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 흔히 주도 세력이 개입되어 그 시장의 상승, 하락, 탄력을 보다 강력해진다. 이런 시장에서는 트레이더가 수익을 창출하기에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어떨 땐 쉬운 장이 있어. 들어갔는데 금방 수익으로 그냥 이 강세 시장일 경우에 그래요. 자, 활동성이 큰 시장은 수익 가능성은 높고 위험 가능성은 낮다. 도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변동장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상승 변동장. 거기에서는 제가 변동장 대응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죠. 바쁘죠.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거. 밤에 나스닥 10시 반, 지금 같으면 10시 반이죠. 10시 반에 이제 막 변동 상승할 때. 그때 이제 다기약 대응을 하면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상당히 큰 수익이 생긴데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엄청 낮아. 별로 제가 손실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추세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포지션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의 추세가 상승인지 횡보인지 상승, 횡보, 하락인지 구분하고 이렇게 시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추세가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지 아니면 반전되는지를 판단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추세가 그냥 계속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 하락 조정을 되는 것이냐. 우리가 상승이라도 파동을 그리고 하잖아요. 상승 5파. 하락은 ABC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분명히 하락 조정을 거치고 가거든. 그게 뭐 이제 우리가 그 하락 조정은 눌림목이라 하죠. 눌림목이. 그걸 판단해야 된다. 강세 시장에서 시장의 주가 재거래의 결정, 재진입이죠, 이게. 한 시장의 가격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지면 보통 조정 파동을 거친다. 이게 하락 조정이에요, 상승 시에는. 하락 시는 상향 조정이고 시장이 재상승할 여력이 분명하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진입하여 거래할 수 있다. 조정할 때 들어가면 돼. 자, 트레이더가 겪은 경험 중에 하나는 자신이 매도 후에 재상승을 지켜보고 쓴 웃음을 지을 때가 많다. 자, 시장이 재상승의 판단 요소는 상승의 폭이 상승폭의 정도와 상승 강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승할 때 하락 조정할 때 왜냐면 이격이 크니까 그래. 이격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격폭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하락 조정을 하면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 그리고 이 상승의 강도라는 것은 이평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평균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30도 각도로 올라가다가 40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세 강도가 나올 때는 거의 90도 강도로 올라가죠. 90도로. 예. 추세가 진행 중인지 반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추세의 유지와 진행이 확실하다면 거래를 추가적으로 처음 혹은 다시 재진입하여 시작할 수가 있다 하는 거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하의 실시간 사트 6중 스크린 매매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습을 보고 남을 보고 가지 보고 입세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가 났을 때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추세 강도가 생길 때 다기약전법을 쓴다든가 하느니 수익 극대화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가격 분출이 다 끝난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상투가 되면 가격 분출이 다 끝났죠. 상투가 되면 그때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죠. 자,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이후 바로 연속해서 재진입하는 것은 함정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이 말이야. 그게 상투에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죠. 하루 동안 하나의 강세 시장의 큰 시세 분출은 보통 1 내지 3회 정도 이루어진다. 이를 식별해내는 데는 인내와 관찰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시장하고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요. 외로운 직업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이유도 없어. 오직 시장하고 차트하고 함께 하는 거. 그래야지 이러니 강세 시장에 분출되는 거. 즉 말하면 가속도 붙는 거.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죠. 추세가 나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집중과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뛰는 말에
우리가 이런 주식 격언이 있죠. 뛰는 말에 올라타라. 뛰는 말에 오를 수가 있다. 뛰는 말에 올라타면요, 절대 손실 볼 염려가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것은. 자, 그 다음에, 자, 6번째요. 이상적 진입과 퇴출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타이밍. 트레이딩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더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의 정확한 결정은 거래의 성공과 수익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트레이딩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라는 말은 이의 중요성을 일컫는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은 가격과 시간이에요. 가격과 시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과 시간이란 두 개의 축이 맞물려 움직임의 강도와 흐름을 갖는다. 두 개의 축이죠. 가격과 시간. 여기서 트레이더는 시장 진입 시간의 선택과 진입 시간의 선택이라 했죠. 진입 시간의 선택과 보유 시간의 길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확정해야 된다. 여러분이 차트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자, 시장의 가격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세 시장에도 적절한 매매 타이밍의 결정 없이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고 약세 시장일지라도 올바른 매매 타이밍 선택은 거래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제가 이제 약세 시장이 있잖아요. 이 아침에 보면이 나스닥이 약간의 상방을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럴 때는 한 개가 딱 이어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평선 손절 라인을 딱 걸어놔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놔둬. 그리고 제가 이제 거실에 모니터에서, 큰 대형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인 것을 가끔 보죠. 물론 외출할 때도 있고, 잠시 산보 나갈 때도 있고, 뭐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저녁에 이제, 오후 5시, 6시 유럽장 되면서 그때는 딱 보고 있죠. 왜냐면 이제 매매 시간대거든. 유럽장이 열리고, 그럴 때 이제 상승할 때 우리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미국 나스닥장이 개정이 되면 그때 이제 하락 조정반수 움직이면서 변동장이 생기고 추세가 나잖아요. 그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약세 시장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매매 타이밍의 선택은 거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것을 전부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매매 시간의 선택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가격 형성의 모습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사이클을 이해함이 매우 중요하다. 가격의 상승 강도 기울기죠. 이게 이제 평균 가치니까 이평선의 기울기 따라 보유 시간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추세 강도가 높아지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꼿꼿하게 80도 90도가 되거든요. 그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 그러나 10도 각도 15도 각도 이것은요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이럴 때는 약간이 저점에서 이어놓고 또 하락 조정에서 이어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자, 또한 가격 상승 하락의 폭에 의해서 매매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상승하다가 우리가 하락했죠. 하락 조정. 여기가 이제 상승 가격이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락폭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가, 자, 주가는 여기 있어. 그런데 평균 가치는 올라와. 여기가 이제 이평선이에요. 그럼 요 차이는 뭐라고? 여기에 이격폭이야. 그러니까 수익이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수익이 있으니까 요만한 수익을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샀냐면은 여기서 샀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수익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났던 거야. 여기에 샀으니까 사고 난 뒤에 수익은 올라가고 따라서 이평선은 캔들의 그림자니까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익 창출이 많잖아.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평선이 올라온 거 보니까 여기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그나 여기에 샀던 사람이 모든 게 팔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조정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매도가 강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베어 트랩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여기는 또 이평선이 있었다 해. 여기 입장까지 내려오면 이평선이 평균 가치가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지. 세게 들어와. 그래서 올라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상적 거래 주문 실행, 거래 규모의 조절, 레버리지의 중요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트레이더가 수익 창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거래 규모를 효율적으로 실행함에 있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때는 그 자금 규모를 과감히 늘려 수익을 배로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며, 불리한 입장에서는 규모를 축소하여 손실을 줄이고 아니면은 트레이딩을 중단하고 자금의 운영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자, 흔히 트레이더가 손실나는 거래에서, 흔히 이제 트레이더가 손실나는 거래에서는 크게 거래하고 성공적 거래에서는 거래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많죠. 반대의 현상이 가는 거야. 성공적 거래는 이와 정반대로 해야 된다. 거래 자금을 잘 활용하면 여러 차례의 거래 손실이 일어나도 한두 번의 성공적 거래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자잘한 손해는 좋다 이거야. 근데 한 방 딱 땡기는, 한 방으로 땡기는 그런 거래가 항시 하루에도 한두 번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 일관된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 훈련하고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비법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문제도 이제 일괄 주문과 일괄 분할 주문, 요게 있죠.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일괄 주문과 분할 주문의 선택과 실행이라는 그 제목에, 분할 주문의 선택 여부는 자신의 자금과 위험 관리 기법에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그 거래 스타일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강력하고 빠르게 상승 중이라면 분할 주문보다도 한 번에 일괄적으로 거래 규모를 정하고, 저는요, 이게 움직였다, 됐다, 이것은 무조건 상승이 나면 그때 풀로 때려버립니다. 그때 절대 안 빠집니다. 초기에 때려줘야 돼, 초기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이 멈추고 조정을 보일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점으로 가면요, 저항점, 어쩔 때는 짧으면은 저항점까지 이빠이 가서 딱 청산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청산하고 다시 10개 하기다 그러면 처음에는 5, 5로 갔다가 청산하고 1로 가. 1, 2, 2로 가는 경우도 있고 1, 3, 3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 트레이딩 레버리지 수를 그 시장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거죠. 자, 분할 주문의 목적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즉 손실의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최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이나 일괄 매매가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할 주문, 아까 이야기했죠. 분할 주문. 저도 이제 일괄 매매가 주로 하는데 일괄과 분할을 주문을 갖다가 동시에 섞어서 하는 거죠. 만일 분할 매수 주문을 결정한다면 최초의 주문 거래수 제일 크게 하고, 이게 피라미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방식이요. 이 방식.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잘라서 트레이딩 스탑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항점이 이렇게 오면은 적은 규모로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문제점이 사실 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차트를 잘 알면 이렇게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고점이 여기야. 여기서 일괄로 쳐버려요. 그러면 이만큼 더 수익이 올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에서 분할 주문을 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상투에 오면은 좀 위험해지거든. 예. 왜냐하면 이평선 각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점점 죽어. 자,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자금 운영에 효율적이다. 분할 매도는 적절하게 나누고 목표의 수익의 예상 지점이나 주요 저항선에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트레이딩 하다가 보면 그 경험상 그렇게 훈련이 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복 차트 훈련하면서도 단타 다기약은 그럴 필요가 없고, 왜냐면은 금방 끝나니까요. 지지와 저항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위험 회피와 거래 전략.
시장 대부분은 위험 구간으로 덮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험한 때와 그 위험 구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잊기가 쉽다. 위험은 곧 자금 손실이라는 것을 철저히 명심하고 실제 손실이 일어나면 스스로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 준비 부족은 이러한 위험 결과를 배가시킬 뿐이다. 요 말이 여기서는 핵심이네. 거래 준비 부족.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평소부터 해야 돼. 평소부터. 그러니까 트레이더는요 항시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돼. 아시겠죠? 제가 뭐 눈에 이야기하지만 매일 뭐 20, 30 강의를 제가 하고 훈련하는 것은 뭐 여러분한테 뭐 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 자신을. 일단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주문 대리인이나 내 제자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뭐 여기 저 방송도 안 하거든요. 뭐 와서 뭐 유튜브에 뭐 보고 저한테 교육 문의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것은 제가 관심 갖지만 별로 대화 이렇게 딱 들어보면 말할 상대인지 아닌지 알아요. 저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항상 그러죠.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첫째, 나를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이것을 자료로 남겨서 내가 가르치는 우리 교육생과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모르겠어요. 나 죽고 난 뒤에 이게 전부 다 오픈되면 뭐 여러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트레이닝은 철저히 혼자 해야 돼요. 철저히. 극히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초점을 맞추고 어떠하니 부질없는 그런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런 형성을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트레이닝이 무너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